자, 어쨌든 합시다. 2차항 방정식과 A차함수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늘 수학사 수원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니? 수학상 함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것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었었지.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주된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있었어? 자, 2차 방정식을 딱 써놨어요.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이거를 그래프 그리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됐었어요? 라고 물으시면 좌변을 따로 그리고 우변을 따로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접근하겠다라는 게 방정식과 함수 관계의 최고 중요한 특징이었죠. 기억나죠? 이 정도는. 그래서 y는 0은 x축이잖아. 그래서 x축을 딱 그려. 단순한데 너무 중요한 거였다. 자, 얘는 좌변은 녹색은 2차 함수 구조가 되죠. 자,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얘는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판별식하고 연관성을 구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단 말이야. 이 그림 언제도 나왔어? 2차 부등식 할 때도 나왔던 거야. 알겠니? 여기 모르면 부등식도 못했단 말이야. 이 그림을 내가 그때 또 그려줬다고요. 2차 부등식, 뭐 오늘은 안 하지만 그래서 2차 부등식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뭐 부등식 이렇게 써있다고 사이값에서 해 빨리 찾는 거 이런 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제 일반화됐던 게 두 단계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fx가 2차 함수고 gx라는 식이 뭐 직선 형태의 1차 함수 형태였다.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아? 교점의 x좌표와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림 이렇게 돼 있었지? 얘도 아래로 글로 기준으로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그럼 얘는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림 보니까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아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하나야? 다시 말하면 실근이 몇 개야?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근 존재하지 않네. 아,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였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일반화되면은 2차식, 1차식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일반화된 거는 fx랑 gx가 몽땅 2차식인 거였지. 둘 다 2차식이야. 자, 근데 얘도 그림 구조상 똑같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랑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얘가 fx고 얘가 gx였어요. 그럼 교점이 두 군데에 생겼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논리관계가 똑같았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그럼 이 그림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2차식 fx, 2차식 gx가 같다라고 써있는 방정식이잖아. 이 녀석의 실근이 누구셔? 알파랑 베타다라고 분석을 했었죠. 그럼 식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었냐? 자, 이렇게 썼었다. fx는 gx는 이거를요 fx라고 해놓고 gx를 좌변으로 넘겨. 그럼 정확하게 는영 꼴이니까 방정식이지.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잖아. 됐냐? 만약에 얘랑 2차항이 소거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좌변이 2차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됐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이거니까 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식 세우기 아이디어도 통해서 다 이런 거였죠. 2차식을 직접 만들고 싶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탁 놓고 실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알파, x-베타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아이디어까지 적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앞단원을 선 거잖아 이게. 자, 알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fx를 찾아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x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fx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 빼기 이거가 이 식이라며. 따라서 fx는 하고 정리만 하면 이거 쓰고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gx라고 쓰면은 식까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은 이거 세 개가 큰 틀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하나로 통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이 실근 똑같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2차 함수의 차이점은 개념적인 건 다 똑같고,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함수는 허수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내가 얘기했다. i는 나오지 않아요. 대학교 범위하는 거는. 자, 그랬을 때 고등학교랑 중학교의 차이는 x값. 자, 수학화 개념으로 하면은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럼 뭐였어요? 자, 두 가지 틀이 있었죠? 정의역의 범위가, 자, 여기가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범위를 포함할 때랑 꼭지점의 범위를 포함하지 않게끔 범위에 제한이 걸리면 당연히 사용하는 그래프의 범위는 이 노란색 안에 것만 써야겠지. 자, 이것도 쉽지 사실은. 그러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될 때는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반드시 뭐가 돼? 이 그림에서는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 찾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었죠?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점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됐었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값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때는 범위에 양끝 값들을 대입한 숫자가 각각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게 위로 볼록일 때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단 말이야. 자, 그림으로 확인만 하면 돼. 3학년 때에는 x값의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 건 풀지 않았다. 절대로 풀지 않았어요. 그것도 선생님 때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 얘는 범위에 포함 안 되는 거 먼저 할까? 요렇게 범위에 제한이 걸렸다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이 최대값이고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통하는 논리는 뭐예요?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양끝값 대입한 게 최대값, 최소값이다. 똑같이. 그 다음에 꼭지점의 범위를 포함하는 상태로 한 이런 식으로 범위에 제한이 걸리면 사용하는 그래프에서 봤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이번엔 최대값이 되죠. 그런 다음에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번엔 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입한 게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랑 얘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결론은 뭐냐?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값에서는 양끝값 중에서 두 개 그냥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을 대입한 게 나머지 값이 된다. 최대값 구했으면 최소값, 최소값 구했으면 최대값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다야.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었죠, 이거 사실. 본질적인 건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됐죠? 뭐 시시콜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그건 다 알잖아. 중3 시험도 봤잖아.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풀 건데 1-4번 한번 보시면,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본 모의고사도 나중에 받아보면 중3 수준의 문제가 의외로 꽤 있어. 알겠죠? 자, 책도 마찬가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보가 1차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가잖아. 근데 얘가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어. 축은 여기. 이해되니?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x축 맞는다고 써놨구나. 미안해. 만나긴 그래야죠. 만나긴 그렸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라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구하기 나름이야. 공식을 써도 돼 사실은.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까지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렇게 쓰면 되냐? 그치? 근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방식이 되게 많다. 방정식하고 함수는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풀이가 두 가지인 거야. 난 그래프로 풀래. 아니야, 난 방정식으로 풀래.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항상 존재하는데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대칭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요점의 좌표를 난 뭐라고 쓸 거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루트 5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프로 분석하면. 알겠냐? 근데 지금 한 게 내가 지금 함수로 얘기한 거잖아. 그럼 방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내가 여기다가 지워버렸네. 뭐였냐면 두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인 거지. 그래서 나는 방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냥 그림에다가 표현하면서 같이 해볼게. 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절편을. 그럼 이게 교점의 x좌편이가 방정식이 실근인 거 맞죠?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냐? 됐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였냐면 졸지 말고 잘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래? 야, 수직선에서 특정 점과 특정 점 사이의 거리야. 이거는 거리라는 건 어떻게 계산했어요? 차잖아, 차. 알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쓸 때는 베타가 더 크지. 내가 지금 쓰게 알파를 뺀 게 거리라고. 그게 루트 5야. 자, k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5인데 자, 뭐 해야 되는지 알겠냐? 곱하기 더하기 빼기가 뭐요? 뭐 해야 돼? 곱셈공식이지. 곱셈공식.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k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k가 양수라고 쌓인 걸 내가 너무 안 했다. 자, 그러면 곱셈공식 쓰겠다고. 이거는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5거니까 조건에 의하면 이거밖에 쓸 게 없거든. 이거냐? 곱셈공식? 그쵸? 그럼 대입에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고, 그치? 자, 그래서 k가 뿔마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3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일단 돼. 근데 함수로 접근하는 것도 돼. 자, 이건 사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풀 수가 없죠. 왜? 근각계수 관계는 중학교 관계가 사실 아니에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풀다만 거 이 방식을 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절편 하나 찾았잖아. 그러면 이거 컴마 0인 거냐? 이 점의 좌표. 그럼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귀찮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푼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숫자가 좀 깔끔하면 이게 편해. 뭐 6 이런 거 짝수 써 있으면 편하지 않겠어? 그럼 편하단 말이야. 그럼 K가 나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지저분해서 그렇지. 고등 범위에서의 조금 더 표준적인 풀이는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게 대제목이야, 이 단원에.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함수는 방정식으로 풀래. 이거란 말이야. 자, 됐죠? 자, 한 장 넘기십시오. 자, 얘는 다음 거는 2-2번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주교 표시된 거는 안 어려워. 그래서 그냥 니네가 한번 해봐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나왔죠? 아까 그림이랑 통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교점을 물어봤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뭐죠? 교점이 안 생기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네. 그럼 위치 관계상 어떤 그림이 되겠어요? 자,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음수네. 그러면 교점이 두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을 뭉뚱그리는 계산 방식은 뭐밖에 없겠어?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이니까.
요거를 풀면 되겠죠. 양수일 때, 양수일 때, 0일 때. 자, 이해됐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똑같네.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방정식으로 풀래 이 말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이잖아. 자, 짝수 판별식 되죠?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지. 그럼 최대값이 1이죠? 최대값 물어봤어. 자, 다음 거는 3-2번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로 접근한 이 문제 설명할 때 2차 함수는 축이 존재하다 보니까 대칭성이 정말 중요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도 내가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다. 너무 중요한 거 사실 두 가지.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문제에 나와 대칭성 때문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로 중요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보고 그거를 좀 해석해야 되는데, 가족권을 보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머리가 쭉 뺐으면서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이런 거예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요. 특정 숫자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두 개가 똑같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얘를 대칭수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A점이랑 B점이랑 만난다는 거예요. 대칭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여기 있는 숫자 갖고 표현하면 A와 B의 정확하게 중점이라는 거지.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 자, 핵심은 뭐예요? FA 값하고 FB 값이 같다고 했을 때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외우는 게 아니지. 대칭성 머릿속에 그림 탁 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것에 의해서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1하고 5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아, 축의 방정식 3이네. 탁 찾아야 돼. 고민할 것도 없이 찾아야 돼, 나중에. 정말 저 보자마자. 왜? 2차 함수는 대칭성 최고 중요하다. 자, 그럼 가족권에 의해서 나는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축밖에 모르죠? 그럼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축하고 지나는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세워라 라고 우리 내신 대비도 공부했다. 왜? 이렇게 얘기했지. 축의 방정식에서의 숫자는 꼭지점의 x좌표와 똑같아. 꼭지점은 그럼 누구랑 친하다고 했어? 표준형일 때 꼭지점 찾기가 편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지 근데. 자, 그래서 모르는 거 다 싹 다 미리서 쓰는 거야. 자, 모르는 거 빼고 다 썼어. 표준형.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F4가 3이고 F5가 6이니까 지나는 점이 4,4하고 5,6이라는 거 아니냐? 자, 이해됐니? 그러면 지나는 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뭐해? 대입이잖아. 자, 그럼 뉘앙스가 어때요? 4,3 대입하면 A, B에 관한 식, 5,6 대입해도 A, B에 관한 식 만들어지겠지. 연립방정식이야. 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한 거를 그냥 써줄게. A는 1이고 B는 2가 돼. 이거 내신 대비까지 예전에 이거는 비슷한 거 있었어. 알았냐? 기억이 안 나죠 사실. 자, 그래서 A, B가 나와서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이 나오죠. 1이고 2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뭐를 물어봤냐? 아, 최소값 언제 최소값 생기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죠? 얘는 범위의 제한이 안 걸려 있잖아.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값 2를 갖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5가 된다.
수능 문제는 요거는 오늘은 건너뛸게요. 본인들이 해보십시오. 왜냐면 이거 중3 내신 문제랑 똑같거든요. 건너뛰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 쓰면 넘기자.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별표에 좀 쳐볼게요.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당원이에요. 그러면 푸는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항상 두 개야. 그래프로 풀래? 방정식으로 풀래? 대부분 돼. 근데 그 중에 이 문제는 방정식이 편해. 이 문제는 함수가 편해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찾아야 돼. 사실. 알겠지? 근데 원칙적인 건 두 풀이가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식이 좀 지저분해도 돼요. 답만 내면 돼. 알겠지? 자, 1하고 5라고 적혀있네. 자, 이게 fx인데요. 방정식 f. 자, 이 녀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저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f x는 0이라는 식에다가 괄호 안에 있는, 자, 이거 내가 많이 얘기했었다. 괄호 안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x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면? 만약 어떻게 얘기했어요? 괄호 안에 있는 x는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 식을 0 만드는 x값이 파란색이고 이 식을 0 만드는 x값이 빨간색이란 말이야. 이 식하고 이 식은 다른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이 일반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랑 의미가 같았냐면 괄호 안에 있는 x, 괄호 안에 있는 x-3은 의미가 같다라고 얘기했어. 왜? 괄호 안에 뭔가를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한 거였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해. fx는 0이라는 이 노란색 자리에 x-3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저는 식 한번 세워보자. 또 떠들게.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근데 이 문제는 2차 함수라고만 나와있지 최고차액에서가 사실은 안 나와있죠? 원칙적인 거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최고차액에서 모르니까 a라고 쓰는 거야. 물론 서술형 일단 꼭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x-1, x-5는 0이라고 쓰는 게 이게 fx란 말이야. 그러면 x-3은 어떻게 한다고요? x-3을 이 노란색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한 거야? x-3을 대입한 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x-4가 되고 x-8이 됐지. 내가 왜 다르다고 했는지 이걸 보면서 느끼면 돼요. 이 녀석의 실근은 1 또는 5점. 이 녀석의 실근은 4 또는 8이죠. 다르잖아. 그러니까 2x 다른 x.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다른 x라. 문자만 보고 같네. 이건 정말 초딩이지.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 했냐면 실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12가 답이에요. 답 나왔죠?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풀까요? 어지간해서 두 가지 풀이가 다 된다. 자, 봐라. 이렇게 해보려고. 이 녀석을 함수로 분석할 거야. 자, 썼다고? 얘는 방정식이잖아. 이거를 역으로 y는 이라는 함수, y는 이라는 함수라고 분석을 할 거야. 얘는 x축이죠? 얘는 f라는 식에다가 x 대신에 x-3 대입한 거니까 2차식 구조야. 2차 함수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 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그렸냐? 잘 들어라. fx-3을 방정식의 시선이 아니라 함수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면 무슨 뜻이니? x 대신에 x-3 대입한 거 언제 했어? 평행이동이죠.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평행이동은 방정식이 아니잖아. 함수잖아. 선생님 이거 뒤에 나오는 건데?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중상과정이 아니야. 중상과정이잖아. 표준형대 평행이동 공부했잖아. 풀 수 있다고. 도형의 이동 몰라도 풀 수 있다고. 자,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y는 fx라는 식을 이렇게 움직였어. 어떻게? x 대신에 x-3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세칸 평에 이동한 거지. fx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으로 세칸 민 거야. 민 걸 여기다 그릴게. 야, 오른쪽으로 세칸이니까 3도 하고 3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가 되고 이거 8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까 계산했던 방정식하고 똑같단 말이야.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똑같다고. 부정할 수 없는 수학적인 진리. 알겠어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12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풀이가 다 돼. 원칙적인 거. 그렇죠.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답만 내면 돼. 알겠습니까요? 자, 그래서 12가 답이에요. 자, 다음 4번 하자. 얼른 적으세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면 이 문제는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풀어보면 알아요. 시험 문제는 내야 되는 게 한정적이야. 20문제 내외로 내야 되니까. 근데 그 범위 안에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들은 어지간해서 다 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를 다 당연히 낼 수밖에 없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를 좋아하셔. 그게 별별력 문제야. 항상 그래요. 중학교 문제는 똑같았어.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가 딱 보이니까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이거 언제 봤어? 항등식이지? 이 문제는 항등식 개념이 녹아있는 거야. 이렇게 섞여있단 말이야. 자, 누구랑 접하냐? Y는 AX 플러스 접한다. 그럼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근이 반드시 몇 개여야 되는 거죠? 한 개. 그러면 이 녀석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한 개네.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 한 개니까 판별식 0이겠구나 까지 탁 분석하면 끝나는 거야. 자, 됐니? 그랬을 때 A, B를 찾으세요. 그럼 풀자.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라며?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꾸는 건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방정식 바꾸는 거죠. 이거지 뭐.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 한번 하자. 자, 마이너스 AX니까 자,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을 계산하겠다는 거야. 자, 짝수는 안 돼요. 그러면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요 상수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누구의? K 문자에 관한 항등식. 자, 그럼 생각. 니네 X 문자에 관한 항등식 식 정리 어떻게 했어? X 문자가 있는 항하고 X 문자가 없는 항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0이고 이거 0입니다 이렇게 풀었죠. 기억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K가 관한 항등식이니까 K 문자가 있는 항, K 문자가 없는 항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풀면 답이다. 야, 그럼 남은 문자가 K 제외하면 뭐예요? A 문자, B 문자밖에 없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괄호 안에 있는 식이 A 문자, B 문자가 들어가게끔 정리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자, 됐죠? 근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 4K제곱 생기지? 여기 K제곱 있잖아?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K제곱은 날라가. 그 K에 관한 일차항들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K 하나만 써. 자, 알겠나? 식을 좀 정리해 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4B 이렇게 되고요. K가 있는 항은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그러면 방금 말한 것에 따라서 요거 0이고 요거 0일 때 푸는 거야. 그럼 A가 2가 되죠? 항등식. 그럼 저기다가 A 대입해서 B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뭐냐? 그쵸?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자, 9번 풀자. 다 적으면 자, 얘도 나름 수학적인 가치가 있다. 잘 볼래? fx가 2차 함수래요. 근데 예민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초고차 계수가 뭔지 몰라. 심지어 부호도 몰라. 자, 일단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것도 개념 때 했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참 오래됐다. 이 식으로서 니네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가 총 몇 개일까요? 한번 이런 거 했었어. 한번 생각 좀 해볼까 우리? 3개.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딱 이것만 써있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거야. 보이는 것만 보고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앞에 2차 함수라는 F가 있나요? 없죠. 그럼 A가 0이어도 돼. 알겠니? 한 끗 차이지 이런 게 또. 자, 그럼 고려하는 게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이렇게 불렀어. 옛날에 선생님 시절에 선생님보다 좀 이제 어린 애들, 살짝 어린 애들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3개요 아니면 6개요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집이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3개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정석만 공부한 사람이고 6개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개념 원리 지금도 있죠. 개념 원리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책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수능 개념이라고 내가 노트에서 사실 써줬어. 잘 봐. 뭐냐면 양수이면 자 A가 왜 0이 돼도 되는지 알겠죠? 2차 함수라는 멘트가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럼 2차 함수, 자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몇 개 그려지는지 판단하고 싶다 했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 그림이 핑계봤자 1개, 2개, 3종류밖에 없어. 오케이? A가 음수면 1개, 2개, 3개밖에 없어. 그럼 6개 찾았지. 근데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날라가잖아. 그럼 Y는 bx 플러스 c인데 또 조심해야죠. 1차 함수예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왜? b가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식 하나만 써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를 또 나눠서 풀어야 돼. 단순한 거지만 이건 문자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b가 양수면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잖아. 이해됐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하나 또 채웠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물론 x축하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b가 0이면 얘가 날아가니까 y는 c라는 상수함수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c만 남아. y는 c만 남아. 그럼 얘는 그림이 몇 개 그려져? x하고의 위치관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세게 생기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C가 양 네? 뭐라고요? Y는 0에서 포함시켜. 아니 A, B, C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0이 될 수도 있지. 알겠어? 계수는 그리고 당연히 고동 범위에서는 실수야. 내가 허수는 안 쓴다고 했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니네 대학교 가기 전에 푸는 문제는 계수가 다 실수야. 아예 없어. 무조건 실수야. 무조건 실수. 자, 그래서 C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0일 때는 X축하고 일치하겠죠. 그럼 그림이 총 몇 개야? 12개네. 전부 다 살니까. 알겠어요?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다. 딱 보자마자 2차 함수네. 2차 함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2차 함수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니네가 따져야 되는 판단 결과는 두 개만 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중요한 거. 자, 이거 좀 지울게 그러면. 근데 또 올라가 있으니까 집에서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서 해. 알았죠? 이거 다 올려놨어 내가. 복소수랑 2차 방정식은 내가 깜빡하고 안 올려서 주말에 내가 다시 올려놨어. 찾아서 보세요. 모르겠는 거 있으면. 자, 그럼 이것도 지우자.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한번 풀어볼래? 라는 건데 하기에 앞서서 이 식을요. A가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관계없이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거 축의 방정식 계산해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는 2죠. 그럼 A가 뭐든지 간에 0은 아니야. A가 뭐든지 간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x는 2야. 그걸 일단 찾아야 돼. 자, 어쨌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자, 바꾸는 건 내가 써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문제를 봐버리고 A가 하나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지 않냐? 모든 값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있는 좀 약간 매너 없는 문제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건 A 값이 하나가 아닌 거지. 뭐 뉘앙스가 어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풀어보자. A가 양수일 때 먼저 풀어 제끼면 거기 조건이 최소값이 8이고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럼 생각 아래로 고르기라면 범위 제한 걸린 개념에 따라서 자, 축의 방정식이 2였잖아요. 범위가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는 거 이해됐냐?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고 3이 좀 더 가까이 있어. 최소값이 8이래. 그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8이어야 되는 거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잖아.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8인데 식을 보니까 설마 이게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얘가 8이라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가 곧 최소값이 돼야 돼. 자, 그럼 넘깁니다. 4이죠? 4이죠? 마이너스니까 a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푼 방식이 뭐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겠다네. 그러면 우리 방정식 때부터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 내가 지금 파란색 네모 친 게 내가 뭐라고 불렀어요? 해를 구하기 위한, 답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죠? 그럼 양수인 것만 답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만 쓰겠다는 거야. 수능 문제도 이렇게 다 나와. 전제 조건 무시하면 큰일 나잖아.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대. 그럼 위로 블록으로 그려. 축을 그냥 범위는 안 변하잖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근데 이번에 좀 다르죠? 최소값이 8인 거니까 이 그림에서 최소값은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 대입한 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이번에 8이 돼야 되는 거지. 구조가 달라. 꼭지점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저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자, 그거 써줄게요. 써주면 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8이 나와. 자, 7a는 8이 나와. 자, 그러면 넘겨서 이렇게 되겠지. 자, 또 푸는 거야. 8, 1 마이너스 맞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8 또는 1이지. 자, 됐어요? 또 나오죠? 얘가 뭐야? 전제 조건 음수인 것만 답이야?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8만 쓰겠다는 거지. 자,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그러네. 또 이거 뒤에 거 못해주게 생겼네. 이거 하나 풀고 그냥 쉬자. 숙제는 내가 문자 다시 얘기해줄게. 11번 하나만 더 풀자. 숙제도 저번에 너무 많이 풀었는데.
자, 얘도 완전 개념 문제고요. 보십시오.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6이죠. 그럼 똑같은 논리, 방정식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2 또는 6이라는 거를 그리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얘를 당연히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이 2 또는 6이란 말이야. 앞에서 개념할 때부터 떠들었던 거죠.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hx라고 써있잖아. fx-gx가 hx라고 써있잖아. 자, 그러면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무슨 얘기예요? h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2 또는 6이라는 거지. 자, 됐어요? 그리고 그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 누가? fx가요. 그리고 y는 gx는 그림의 구조를 보니까 1차 함수 구조잖아. 그러면 fx-gx는 몇 차식이겠어? 2차식이죠. 그럼 hx 당연히 몇 차식이겠어요? 2차식이겠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 -1인 2차식 구조이구나 라는 것까지 딱 끝났어. 2차식. 그럼 생각? 이게 주어져 있다? 뭐라고 했어요? 얘는 0 만드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러면 뭐 할 거야? 알파 베타를 아는 거니까 그날면 뭐 할 수 있어요? 식 쓸 수 있지. hx를 식을 쓸 수 있지. 최고차에서 원래 모르니까 a라고 나와야 되는데 -1이니까 마이너스 쓰면 되잖아. 그래서 x-2, x-6 이렇게 쓰면 끝이야. 끝. 자, 됐니? 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 hx를 찾았다. x는 p에서 최대값 q로 간다. 꼭지점 찾으면 되겠죠? 범위의 제한은 걸려있나요? 안 걸려있죠? 그럼 그냥 2차 함수. 자, 원래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까?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된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4일 때 최대값 4를 갖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8이 답이네요. 1번입니다.